해볼게요. 우리 빈칸을 어떻게 다 틀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할 거는 31, 32, 33, 34, 그 다음에 37, 38인데 37, 38 틀렸어요? 다? 제가 다 해주네요, 그러면. 의도된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 틀린 걸 봤는데 이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해준 거니까 일단 빈칸은 다 틀렸어요. 누나 너나 할 것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올해 풀어본 거니까 저는 솔직히 풀었던 거니까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도 처음 딱 이걸 풀면은 약간 느낌이 딱 깔끔하게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어요? 네,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빈칸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 대놓고 더 중요하게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에 빈칸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고, 지금 이 빈칸 자체에 여기 지금 부정 역접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돈이 무엇인지, 돈이 뭐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나머지 글을 통해서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돈이 어때야 될 필요가 있는지, 돈은 어때야만 하는지 적어드릴게요. 돈이 또 지금 이게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 돈이란 거에 초점 안 맞추고 가잖아요. 그럼 못 맞춰요, 이거. 네. 돈에 초점을 둬야 돼요. 초점 뒀나요? 풀 때? 자, 볼게요. 예측 가능 방식으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이 가치 있는 금속은 이게 뜻이 뭐예요? 바람직하니. 바람직해왔다. 뭐로써? 돈으로써. 수천 년에 걸쳐서. 뭐 때문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돌리 나왔고 버돌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내재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고정된 양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화폐를 얘기하는, 이 지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귀중한 금속, 뭐 금 같은 것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돈은 굳이 지폐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일 필요가 없어요. 금일 수 있어요. 금. 여기서는 이제 귀중한 금속. 그러면은 이 귀중한 금속이 돈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아니에요? 나돌리보다 버돌서 뒤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면은 정해진 양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정해진 양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네. 귀중하다는 것은 개수가 제한됐다라고 연결될 수 있으면요, 이 두 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답 나오지 않았어요? 자, 돈이 어떠해야 합니까? 귀중해야 하나요, 안 하나요? 귀중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가장 흡사한 보기가 뭐예요? 2번이에요. 답 2번이에요.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더 읽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요. 죄송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이런 말 던지면 딱 기분이 딱 상한단 말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기분 상해. 다음에 해볼게요. 해설이니까 다 해석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요, 여기서 답 나오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설이니까 다 읽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 말 안 하니까, 선생님 문제 이렇게 푸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문제 다 읽고 푸세요? 다른 쌤들은 딱딱딱 찝어주고 넘어가시던데. 저도 찝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봤자, 해설 때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지금 이 다음 나온 문장 있잖아요, 요거 해석 잘 안 될걸요, 이거? 이쪽?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에디치. 그렇게 제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 방법 알려드려도 또 못할 거예요. 해볼게요. 금과 은은 사회로 들어왔다. 이게 뭐냐면요, 속도로란 뜻이에요, 속도로.
자, 그 다음에 at 위치 똑같아요. 지금 이 위치가 관계대명사로서 rate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 여기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꾸며주는 게 세 번째. 기억하십니까,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은 그 전치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그러한 명사. 이해돼요? 자, 그럼 그 속도로 그들이 발견되고, 마인 하면은 채굴되다. 자, 그 속도로 그들이 발견되고 채굴된 그러한 속도로 사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발견이 돼야 돼. 발견된다고 무조건 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채굴이 돼야 돼. 가져와져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 자, 즉, 추가적인 귀중한 금속은 생산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싸지 않았다는 뜻이.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귀중했다 안 했다? 귀중했다. 그냥 무턱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 발견을 해야 돼. 일단 찾아야 돼. 그 다음 그걸 찾은 다음에 캐내야 돼. 이런 공정 자체가 소중한 금속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했고, 그것이 되게 이제 고정된 양도 아니고, 그리고 싸지도 않았고, 귀중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쌀과 이 타바코, 담배인가요? 담배와 같은 어떤 상품들, 그러니까 성장될 수 있었다, 키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시간이 걸렸다,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금속은 생산될 수 없었고, 쌀과 같은 상품은 생산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렸고. 이 얘기를 왜 할까? 좀 더 볼게요. 자, 이 딕테이터, 독재자입니다. 자, 짐바브웨의 어떤 이 사람과 같은 독재자는 명령할 수 없었다. 정부에게 생산하도록 100조 톤의 쌀을 그는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배포할 수 있었다. 수조의 짐바브웨 달러. 무슨 말이죠? 쌀을 생산할 수 없었으나 화폐는 생산이 가능했다. 그럼 이 화폐는 금속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아니 몇 년 만에 막 화폐 몇 조를 생산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짐바브웨 달러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더욱더 가치 있어졌다. 뭐 가치가 있다고? 뭐로써? 화장실 휴지로. 화폐보다는 화장실 휴지로서 가치가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돈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개수가 많아서. 됐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정해진 양, 소중한, 그게 아마 돈의 어떤 요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보세요. 생산했어. 수조원의 짐바브웨 달러를 생산했고, 이것은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화장실 휴지로서 가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돈에 대한 이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화폐는 이름의 화폐지 휴지로 쓰는 화폐잖아요. 화폐로 쓰는 화폐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표시는 네모로 똑같이 했지만 이거 지금 반대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은 화폐로서 갖지 못하는 거고 여기는 정해진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두 개는 반대 의미.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여러분 이거 강의 보시는 분들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거를 좀 지우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우고, 짐바브웨 달러는 빨간색으로. 지금 노란색과는 이제 별개의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다고 이제 여기 표현은 되어 있지만 정말 실제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휴지로 가치 있다는 거예요. 화폐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마 역적 관계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되려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고정된 양, 귀중한 양, 희소적인 양이 있어야 한다. 결론입니다. 됐죠? 답은 2번이고 넘어갈게요. 자, 32번. 자, 빈칸이 마지막에 있죠? 자,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사용한다. 셀프 토크. 이거 뭐예요? 그치, 혼자 말하기, 혼자 말하기. 그 다음에 보기를 봤더니 보기에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되죠. 여기 to가 있죠. 그럼 투부정사죠. 그렇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혼자말 한다죠. 여기 혼자말 하는 목적 될 수 있겠어요? 투부정사 하기 위해 혼자말 한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 혼자말 한다. 그러면 투부정사 여기 빈칸은 혼자말 하는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보통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이 타겟팅을 하면은 이제 혼잣말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편하게 읽는 게 아니라 혼잣말 누가 했는데, 왜 했는데가 돼요. 그럼 쭉 읽다가 이걸 막 스키밍 하다가 반대로 6살, 8살 애들은 언어를 사용한다. 이 혼잣말이다. 혼잣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 나오는 거죠. 왜냐면 앞에는 말에 대한 얘기 안 나오거든요. 언어에 대한 얘기 1도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일단은 실전으로 풀어봐야 되니까 여기 한 줄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한 줄만 읽어, 한 줄만. 자, 반대로 6살에서 8살 아이들은 사용하는 언어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혹을 극복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자, 반면 뭐 하는 반면에 다른 방식으로 6살 아이는 말하고 노래 부른다. 그들 스스로에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뭐 하려고 지금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말하고 하는 거예요? 답 뭐예요? 답 나와요? 유혹을 떨친다. 1번 습관 바꾼다. 2번 어떤 것을 더 많이 완료시킨다. 3번 그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4번 그들의 자존감을 만든다. 5번 그들의 말하는 스킬을 향상시킨다. 몇 번이에요? 찍어보세요. 유혹을 극복한다. 이거 가장 흡사한 거. 3번이에요. 3번이 3번. 유혹 극복한다가 자존감 올리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자존감 올리는 거는 자기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지. 유혹 극복하지 않아도 내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유혹에 막 이렇게 막 담겨가지고 막 자기 막 먹을 거 다 먹고 하면서도 나 잘 될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존감이랑 별개고 자기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유혹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행동을 못하게 막는 거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봐도 지금 이 보기와 잘 연결이 안 되면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실전이고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한 실험에서 아이들은 들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의 마시멜로 이게 뭐냐면 뭐 음식 대접이겠죠. 그렇죠? 네. 그들이 선택한다면 먹는 거 즉각적으로 먹는 걸 선택한다면은 하나의 마시멜로 어떤 그 접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나 두 개의 어떤 음식을 받는다. 만약에 그들이 기다린다면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기다리면 더 보상해 주는 거. 행동을 규제하면 더 보상해 주는 거. 됐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 나이가 4살에서 8살 애들은 기다리는 걸 선택한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아주 다르다. 4살 아이들은 보통 선택한다. 보는 것을, 마시멜로를 뭐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전략이다. 이거는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은 전략이다. 여기까지 언어, 혼잣말 나오나요? 그래서 제끼라고 하는 거예요. 4살 아이까지는 기다리는 건 좋아. 근데 혼잣말이 1도 안 나왔어. 언어 같은 것도 1도 안 나왔어. 제끼고. 그래서 여기부터 의미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반대로 6살부터 8살짜리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한다 돕기 위해서 그들의 유혹을 극복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이 실험의 목적이 나와요. 유혹 극복. 유혹 극복이 위에서 나온 게 있나요?
그들이 기다리면은 2개 받는 거. 됐어요? 그리고 또 나올걸요? 이거. 네, 여기 기다리는 걸 선택한다. 유혹 극복. 연결되나요, 지금? 네. 지금 이 실험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마시멜로우를 주는데 기다리면 더 준다고 하고 있어. 됐어요? 그럼 대부분의 지금 4살부터 8살 애들이 기다린대요. 그러면 기다린다. 같은 말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6살짜리 아이들은 말한다, 노래한다, 그들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그들 스스로에게 그들이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리마인딩을 왜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에게 기다리면 더 먹을 수 있다는 이 리마인딩을 왜 하는 겁니까? 욕망을 참고 극복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8살짜리 아이들은 집중한다, 양상에, 마시멜로우의 맛과는 연관되지 않은 양상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외관 같은 거. 이것은 도와준다, 그들이 기다리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세요. 6살부터 8살 애들은 지금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6살 애들은 노래 부른다고 했고 8살 애들은요 일단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야, 그 마시멜로 모양이 동그랗지 않냐? 아니면 길쭉하지 않냐? 이렇게 이 형태에 대한 이 appearance,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맛에 대한 얘기를 배제해서 덜 먹고 싶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셀프 토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뭐예요? 우리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셀프 토크 하는 이유. 참기 위해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답은 3번입니다. 됐죠? 다음 33번. 이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이 33번 틀렸다는 건 해석을 잘했으면 맞추시는 건데, 자, 명성에 대한 욕구는 뿌리가 있다. 어디에 뿌리가 있다? 여러분, 뿌리는 원인이야, 결과예요? 원인. 그러면은 명성 욕구의 원인이죠. 요게 잡혀야지 풀릴 수 있어요. 누가 명성을 원하는가? 누가 명성, 어떤 사람, 어떤 성격, 어떤 행동, 어떤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명성을 원하는가? 그거 어떤 사람 찾으면 돼요. 사람 찾기 문제예요. 사람 찾기. 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유명해지기를. 그럼 얘는 지금 명성 욕구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떤 애들이요? 또한, 여기 묶어주셔야 돼요. 과거에 어디서든지 하지 않았던, 되지 않았던, 느껴지지 않았던, 극도로 하찮은 이란 뜻이에요. 극도로 하찮게 느껴지지 않았던 친구들이 명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이거 해석 되게 잘해야 되는데. 하찮게 느껴지지 않은 친구들은요, 명성 욕구가 없대요. 그럼 반대로 뭐 하는 사람들이 명성 욕구 느끼는 겁니까? 끝났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답 뭐예요? 뭐예요? 네? 4번?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호기심? 그럼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호기심인데요? 2번 해석해보세요. 2번. 네? 무시, 태만. 무시라 해야 돼, 무시. 무시에 대한 경험. 답 2번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문 내용은 알았는데 보기를 좀 잘 몰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 지문 내용은 이거 아닌 거 알았어요?
네, 보기 연결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방 전 드릴게요. 앞으로 보기가 왜 틀렸고 맞았고를 다 써보세요. 옆에다가.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모르겠는 거. 이게 보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보시면 1번 보시면 미디어의 어떤 확대, 퍼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미디어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만 쫓고 사람들을 이제 약간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명성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미디어에 출연하고 싶고, 왜냐면 미디어가 막 미디어에 나온 사람들만 인기고 자기는 약간 되게 비주류처럼 취급되니까 그 미디어에 나가고 싶은 그 명성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이런 글이 나오면은 이게 맞아요. 다음 3번. 권위로부터의 자유. 자, 권위로부터 자유. 만약에 권위적인 어떤 사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만약에 인기 있어지잖아요. 그럼 권위에 대해서 내가 거의 더 이상 타박받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인기를 얻잖아요. 그러면 내가 권위자가 돼가지고 다른 권위에 있어서 내가 필적해서 내가 지지 않을 수 있어. 권위에 이렇게 약간 예속되지 않을 수 있어. 이러면 답이 3번이에요. 4번.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명성을 얻고자 한다.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다 여기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4번 넣어가지고 4번이 명성 욕구의 원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호기심이 명성에 대한 욕구다.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럼 명성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좀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거 지구는 네모납니다 라고 던졌어. 그럼 명성이 올라가. 그 글이 나오면은 4번이에요. 답이. 5번 볼게요. 자, 인기에 대한 오해. 인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자, 인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면은 명성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보세요. 자, 만약에 지문에서 인기가 있어지고 싶어. 근데 인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어. 막 사람들 때려. 근데 인기가 있어져.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내가 명성을 얻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때린 거였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떤 그 명성에 대한 어떤 열망을 만든다. 내가 다 때려가지고 내 인기 있어져.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이걸 제가 한 걸 뭐라고 하냐면 역추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왜 다른 것들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기를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이 지문을 보고 지문과 맞는 보기를 찾으려고 해. 아닌 보기를 걸러야 되는데 맞는 보기 찾으려다 보니까 그냥 맞는 것 같은 걸 그냥 대충 찍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 걸 제껴야지 실제로 답이 딱 하나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맞는 게 뭔지 몰라도 아닌 걸 제끼면 답이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그 답과 지문의 어떤 연결성을 다 알 수 있는 논리력이 생기겠지만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거를 제낄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을 떠올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쉽게 하려고 제가 타겟팅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걸 다 명성 욕구의 원인으로 다 취급했기 때문에 그나마 설명이 그나마 편한 거지.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빈칸에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전체를 다 적용시켜서 얘기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이해되나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뒤에도 읽어볼게요. 뒤에도. 자, 우리는 느낀다, 필요를 더 많은 양의 감탄하는 주의. 내가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감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신경 쓰고 주의를 주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감탄하는 거. 언제? 우리가 고통스럽게 노출되었을 때 초기의 deprivation, 박탈. 그럼 이거 여기 노원 문장과 똑같은 문장인가요, 이거? 똑같은 문장이죠, 그렇죠? 이해돼요? 여기 하찮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명성 욕구가 없다. 여기 박탈당한 사람들은 명성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거 다 안 읽을 겁니다, 여러분. 체크만 해드릴 건데. 자, 명성 욕구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요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명성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 욕구가 없는 조건. 내가 어디서도 하찮게 느껴지지 않았어. 그렇죠? 여기 명성 욕구가 없는 조건이고 여기는 고통스럽게 박탈에 노출됐어. 명성 욕구가 있는 조건이죠. 됐어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요거는 결과, 여기 원인, 여기 결과, 여기 원인. 과연 이해하겠어요? 네. 됐어요? 뒤에는 이것만 드릴게요.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자, 아마도 한 사람의 부모는 어렵다. 인상을 주기. 그들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나를 아주 그들은 너무 바빴어. 다른 것들 때문에 집중하면서 다른 유명한 사람들 할 수 없으면서 가질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면서 친근한 느낌을 지금 아이한테 아이를 알아봐 주지도 못해. 지 할 것만 신경 써. 다른 유명한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아이가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요? 안 갖춰져요? 안 갖춰져요. 하찮은 판단, 하찮은 여겨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가정에서 큰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받고 싶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기 초기에 박탈을 겪어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양의 감탄하는 주의력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요. 그 다음에 just working too hard. 그냥 일반 열심히 했어. 그리고 어떤 이 잠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학교 어떤 생활 레포트는 주제가 아니야. 칭찬과 감탄의 주제가 아니야. 100점 맞아와도 원래 해야지 뭐. 공부 중요하냐? 대충 해. 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인정을 어디서 받으라는 소리야. 그렇죠? 인정 못 받는 이 사이클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한 사람은 꿈꾼다. 뭘 꿈꾸겠어요? 인정받는 걸 꿈꾸겠어요? 안 받는 걸 꿈꾸겠어요? 받는 거. 어느 날 세계는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유명해졌을 때 그들 부모들도 알아본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네. 이 명성에 대한 욕구는 주변인들의 초기에 어떤 명성에 대한 어떤 박탈 이런 것 때문에 생성된다. 이게 주제였어요. 됐습니까? 다음 34번 네, 볼게요. 자, 루즈벨트는 이러해야 돼요. 그럼 루즈벨트에 대해 설명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루즈벨트의 설명 보겠습니다. 자, 후반기 이 루즈벨트가 아프리카로 돌아왔을 때 단지 떠나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1909년에 떠나서 지금 끝난 건가 봐요. 그렇죠? 임기가 끝났나 봐요.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만들었다. 그 첫 번째 공공 출연 이 가든이었어. MSG에서 그의 어떤 출연, 처음에 출연을 뭐 기획했다, 뭐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가 동의하기 전에 이 어떤 출연에 대해서 동의하기 전에 그는 조심스럽게 배정했다. 거의 1,000명의 돈을 준 박수친 사람을 배정한 거예요. 어디에? 그의 그 배정한 그 1,000명의 배정한 박수치는 사람들이 퍼지도록 어디에 거쳐서? 청중들에 걸쳐서 박수치기 위해서 그의 어떤 출연을 무대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대에 쓸 기회가 있었어요. 이 임기가 끝나고 무대에 쓸 기회가 있었는데 걔가 그냥 자기 혼자만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박수치는 1,000명의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지금. 고용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페이드로 할 수 있어요. 고용. 걔네들이 이제 scattered, 산계하도록, 퍼지도록 만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박수치기 위해서. 그가 등장할 때.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따라치겠죠. 박수 원래 따라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자기가 환영받는 느낌 나게 하겠죠. 그럼 루즈벨트 뭐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를 어떻게 칭송하도록 뭔가 환영하도록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자기가 인기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답 찾아보세요. 1분 드릴게요. 뭐가 아닌지 한번 골라보세요. 1분 드릴게요. 더 도와줘요? 한 문장 더 도와줄까요? 1번이에요, 1번. 잘했어요. 네. 제가 도와주려는 문장이 뭐였냐면, 지금 이 행동을요, 뉴스페이퍼가 보도해요. 네. 뉴스페이퍼가 헤드라인에, 이 청중들을 열광시켰다 라고 보고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돈을 쓰긴 했는데, 그게 자기가 환대받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것은 내 홍보, 자기 홍보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게 답 1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 8 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 되는 만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7. 나머지 해석해보시고 안 되시면 답을 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좀 질문해주세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좀 해석해볼게요. 자, 맥킨지라는 어떤 그쵸? 이 컨설팅 회사죠, 그쵸?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지식 근로자들은 소비한다. 거의 60%까지 그들의 어떤 시간을 찾으면서, 정보를 찾으면서, 반응하면서, 이메일에 반응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됐어요? 뭔가 이 사건 정보를 찾는 거에 60%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메일에도 반응하고, 동료들과도 얘기하면서 60%의 시간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ABC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B와 C의 첫 문장 읽어볼 테니까 뭐가 먼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B. 해결책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해결책이 왜 나오죠? 해결책은 앞에 뭐가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앞에 문제라고 말할 만한 게 있었어요? 제끼죠. 보통 A번 안 나오죠? 답은 C번인데, C번이 왜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회적 기술을 사용해서 그러한 어떤 작업자. 이 사람 나왔나요? 작업자들? 그렇죠. 위에 나왔죠. 그렇죠. 작업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간의 어떤 대화, 협력도 사회적 기술에 말할 수 있죠. 개인적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된다. 업튼 뭐뭐까지고 25%까지 더 이 생산성 있게 해줄 수 있다. 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C가 먼저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C를 다 읽을 건데, 자, 이 생산성 게인, 얻는 것에 대한 필요는 뭘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는 거로서 얻게 되는 필요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요금이라고 합니다. 요금.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한계. 한계가 있다. 그럼 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럼 문제 됐으니까 해결책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바로 B로 이어질 수 있겠죠. 선생님, A번도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해줄게요. 자, 간주해라. Think of A as B 있잖아요. 요거 A를 B로 간주하다. 써드릴게요, 그러면.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로봇으로부터 도움받는 인간으로 간주해라.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문제가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로봇으로부터 도움받는 사람으로 간주해라 말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뭐 기술로 도움받는 사람들, 기술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예를 들어 보자. 자 생각해봐. 로봇에 의해서 도움받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기술,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결되기 때문에 B번 더 어울리죠. B번 D를 볼게요. 자,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더 스마트하게, 더 영리하게 일하도록. 자, not just 나오죠? 더돌 수 있어요? 더돌겠죠? 자,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스마트 툴을 둠으로써 그리고 향상된 프로세스를 둠으로써 작동 중인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향상된 수준으로 자, 스마트 툴 나왔죠. 그렇죠? 향상된 과정 나왔죠. 이거 로봇으로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자, 로봇에 의해서 도움받는 인간으로 가정해라. 자, 그 다음에, 자, 슈퍼파워를 받은. 이 어떤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슈퍼파워를 받은. 자, 우리의 직업은 된다. 풍요롭게 된다. 의존함으로써 로봇에. 로봇 얘기만 나와요, 여기는. 딴 거 안 나와. 로봇이 도움이 된다. 로봇은 스마트 툴. 끝. 됐습니까? 나머지 해석해보시고, 38번. 자, 이거는 이제 3인 문제인데요. 아마 해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좀 평가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읽어본 다음에 문장을 좀 볼게요. 이것도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석하세요. 자, 하지만 자, 이런 해결책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문제가 나와야죠. 그렇죠? 문제가 나와야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the solution 아니라 this solution이니까요. 앞에 해결책이 나오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결책 앞에 해결책 나오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가 나온 다음에 또 해결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however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해결책이 작동하지 않는데 모든 상황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 이 문장은요. 해결책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결책 마이너스. 그럼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해결책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이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 점점 더 빛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는 도움 된다.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일단 1번 D까지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자, 2번 D를 볼게요. 2번 D. 해석을 빨리 제가 해줄게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두 개의 어떤 주된 종류의 나이와 연관된 구조적 변화는 발생한다. 눈에. 나이 들면 눈 노화가 오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감소다. 빛의 양, 들어오는 눈을 통해서 야기하면서 필요를 더 많은 빛을 일하기 위해서 책 보는 것 같은 나이가 들면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해가지고 책을 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끝. 됐어요? 다음. 자, 너가 이 생각하듯이 이러한 변화는 한 가지 이유다. 어떤 이유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밤에 그것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차지한다. 그들의 어떤 꺼림 밤에 나가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결책 있다는 거 1도 안 나왔죠. 해결책이 도움되는 거 1도 안 나왔어요. 1번은 제껴주세요. 자, 2번 볼게요. 자, 가능한 논리적 어떤 대응, 반응, 방법, 대답, 필요에 대한, 더 많은 빛에 대한 필요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은 증가시키는 것이다. 빛의 레벨을 일반적으로. 이게 해결책 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노화가 돼가지고요. 빛을 못 받아들여요. 빛이 조금 들어와. 그럼 해결책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의 양을 늘리는 거. 해결책이 될 수는 있죠. 됐어요? 다음 볼게요. 자, 게다가 우리의 어떤 조정하려는 능력, 변화에 대해서 adjust, 조정하려는 능력, 빛에 대해서 불린다, 적응이라고 하는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조정 능력이 감소한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땠어요? 해결책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해결책이 좋다 안 좋다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3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책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해결책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있어. 그럼 이게 해결책이지? 라고 하는 거는 이 해결책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그러나 다 적용되지 않아. 게다가 다 적용되지 않은 거에 더해가지고 also, in addition, 그쵸? 이거 뭐예요? 주제 갖고 소재 다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에 만약에 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3번부터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소재는 주어진 문장이니까 이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가 첫 번째 이제 소재고 두 번째 소재는 이 뒤에 나온 말이죠. 조정 능력이 떨어진다.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밤에 어두운 데 갔다가 밝은 데 나왔을 때 이 빛 조절 변화가 잘 안 되고 밝은 데 갔다가 어두운 데 갈 때 빛 조절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djust. 이 전체가 뭐냐면 adjust.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네. 여기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4번, 5번 다 안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게 왜 adjust가 잘 안 된다는 것인지 잘 판단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어떤 전반적 전개가 뭐냐면 지금 처음에는 노화가 돼. 뭐가 떨어져요? 빛이 들어오는 양 떨어지는 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요. 해결책이 뭐냐? 빛, 양 늘리는 거. 여기까지 해결책이 플러스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어진 문장. 그러나. but. 그래서 how ever이죠, 그렇죠? but이 나오고 모든 상황에 적용 안 돼. 이게 첫 번째 소재. 두 번째는 조정 능력 없어. 조정 능력 떨어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양을 늘리는 해결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것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조건 빛의 수준을 올리는 게 모든 상황에 적용이 안 되고 또 빛의 수준을 올려봤자 조정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정확한 이유가 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눈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해결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해결책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이가 지금 3번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맞나요? 아니죠. 여기가 4번이죠. 여기 4번이고. 3번 맞고. 헷갈리나요, 지금? 3번. 여기가. 그쵸. 요게 문장이잖아요. 그쵸? 요게 문장이었고, 여기가 3번이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넣은 거잖아요. 그쵸? 3번 넣었다는 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 자리에 3번을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주중률이 나온 다음에 4번, 5번. 여기가 지금 in addition.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복습도 해주시고,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지문을 파악하는 능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보기랑 연결시키는 재진술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제 훈련법은 실제로 이제 오답 보기를 걸러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지문에 있는 제가 체크해준 표현 있잖아요. 이것과 보기 정답이 왜 연결되는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그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